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보를 취합을 하면서 이게 장면을 캡처해 보니까 어저께는 25장이었는데 오늘은 15장이었거든요. 15장인데 15장의 내용 중에 뭐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뭐 단어가 개입돼서 관련돼 있는 건 몇 장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오늘 영상에는 제가 기존에 했었던 발언에 관한 근거 자료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구조적인 측면, 거시적인 방향성을 보시기에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우리는 보통 일어나면 업비트나 빗썸창에 내가 투자한 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면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 상황이 와전돼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려면 아시겠지만 FTX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DCG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 시기까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몇몇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몇 가지 추론 자료를 보면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의 시세를 보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거시적인 측면을 오늘도 이제 좀 집중 조명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강화하는 아발란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기존에는 블록체인 회사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런 게 미디어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면에서는 뭐 작업을 미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커머스. 아시아 쪽에서는 대장인 거 아시죠? 그리고 북미 쪽, 그리고 일부 전 세계에서는 아마존이 대장이라는 걸 아마 이들 회사가 겉에서는 이커머스지만 속 내용을 까뒤집어 보면 데이터나 서버에 조금 확장을 지금 전형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 코인하고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일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계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비물리적인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VR, AR. 그래서 향후 세상에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동을 할 거며 최소한의 물건 갖다 삶을 영위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라지고 VR, AR 기기가 그것을 또 대체할 거고, 여기에 사실 모든 문제의 이제 핵심이 있다고 하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런 게 있어요. 아마존, 마소, 그리고 구글, 도미네이트 클라우드 마켓. 그래서 2023년 3분기 시장 점유율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아마존 AWS가 34%, 마소 아즈레가 21%.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세상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죠. 5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가 단지 5%만 지금 여기는 이제 확장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마소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왜 이 스토리지 관련해서, 클라우드 관련해서 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미래 사회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가 독점하냐에 따라서 저는 기업 경쟁력도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제조업에 국한되게 많이 투자 베팅을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그 흐름은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또 사실 비트코인과 사실 또 관련이 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에게 직업 운명 결정 마감일 제공. 그래서 너네 결정해. 수용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제안하는 거에 따르지 않으면 다 당장 일을 관둬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가 11월 16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트윗 같은 경우도 그냥 SNS라고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트윗을 통해서 사람들 뭐 견해를. 근데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한마디 말을 던지거든요. 트위터가 소프트웨어 및
서버 회사 이메어라는 얘기를 해요. 직원들이 트위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회사의 방향성을 SNS에서 서버 회사로 전향할 거야. 서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 다 마찬가지입니다. 앨런 머스크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본인들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트위터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보시다 보면 이게 과연 코인 투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 관련해서 데이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마 이거를 아마 대서특필해서 각 전 세계 미디어가 아마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유튜버들이 아마 많은 얘기들을 지금 영상 제작을 아마 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테크 관련해서. 근데 이게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의 장면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 컴퓨터와 인간의 뇌의 직접적인 연결에 관해서 그냥 수십 년 후에 있을 거다라고 그냥 상상만 해왔잖아요. 근데 이 공각기동대 원작이 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이 90년대 만들어졌고, 그리고 매트릭스 영화의 장면에 보면 목 뒤쪽에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 매트릭스를 보면. 근데 매트릭스 워쇼스키인가? 워쇼스키 형제 같은 경우도 이 공각기동대 원작을 보고 그 베이스를 따서 그러니까 매트릭스란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사회가 되면 스토리지나 데이터의 중요성은 과연 얼마만큼 중요해질까?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은 3차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인 어떤 세상들은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될까? 명품 회사들이 NFT 관련한 작업을 가상현실에서 서서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들은 왜 가상자산을 수용해서 받으려고, 페이먼트로 받으려고 하는지, 그 연결 구도가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회는 지금까지는 1 플러스 1이 2라는 이 공식, 이거를 잘 하는 사람들, 객관적인 단어와 단어를 암기해서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2가 아닌 것 같은데?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궁극에는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가,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사람 뇌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업로딩하고 딜리트하고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한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메모리에서 책상 위에서 암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학습된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연봉을 엄청나게 주고 그런 사람들을 꼭 고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순 사무 작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제가 봤을 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평균 연봉 1억 시내 직장이었는데 퇴사 늘더니 뭐 공채 경쟁률도 뚝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게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대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 직원들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지금 으쌰으쌰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금융노조도 일어날 거다. 근데 이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노조들이 뭐 그건 뻔한 거고, 보일러 조금 썼는데 난방 온수비 급등, 10월분 청구서 뭐 충격 이런 얘기, 여기 보면 올 가격 38% 인상. 그러면 이게 여기서 멈출까?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급탕비라고 하나요, 이게? 명세서에? 급탕비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몇만 원 올랐는데 이렇게 보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 임금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계속
CEO가 계속 올려줄 수가 있을까요? 순수익은 계속 떨어지는데? 네. 하여튼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서방 원유 상한액 합의에 반발, 뭐 수용 불가, 대응 준비 중, 뭐 요런 얘기가 있어요. 예,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0달러로 책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러시아에 이거 그냥 예, 의미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책이. 그러면 유로존은 4배나 비싼 가격에 LNG를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그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업에서 철강을 생산한다. 그럼 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유로존의 GDP, GNP는 향후에 수년간에 어떻게 될지. 러시아가 기존에 유로존에 팔아먹던 노드스트림을 통해서 서방에 팔아먹던 가스가 중국과 인도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여튼 이런 구조를 왜 이들은 만들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 업비트 입장에서 뭐 논평 없다. 위믹스 재판 소명 다할 건 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업비트를 지금 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업비트 특히나 이제 빗썸, 업비트 빗썸 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 특히나 이제 이서구 대표 그분을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서구 대표가 업비트의 실질적인 주인장인가요? 얼굴마담 아닌가요? 이분이 돈을 다 챙기나요? 업비트의 지배구조를 알아야 돼요. 지배구조. 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누구냐.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 주체인 뭐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여기를 욕하지 않아요. 욕할 필요도 없고. 지배구조를 보고 가장 큰 돈을 넣은 사람이 큰 흐름의 방향성은 잡습니다. 이서구 대표가 잡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고물가 속 식량 가격 8개월째 밀값 하락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제 곡물가 시세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쿠팡에서 뭐 새우깡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문할 때 그 가격은 절대로 밀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이것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국제 곡물가 시세는 한번 올라가서 내려가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사먹는 모든 어떤 그런 거는 푸성기 같은 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아마 일정 수준 이상을 아마 유지를 할 거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인류를 아마 괴롭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혈관 70% 막혀도 뭐 전혀 모른다 뭐 이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12월 달하고 1월 달, 2월 달 초까지는 웬만하시면 일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하시는 분들은 뭐 목하고 모자를 잘 쓰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12월 달 말부터 1월 달, 2월 달 초까지는 바깥 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가장 많은 사망률이 나오는 게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이 혈관 때문에. 네.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씨름하는 미국 경기 침체 불식하고 연착륙할까? 저는 뭐 이미 제 영상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주요 국가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거는 IMF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미국은 올해 1.6에서 내년에 1%로 감소한다. 근데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질 거란 얘기죠. 이 얘기는 주식시장에도 포함됩니다. 브라질 2.8에서 1%, 인도 6.8에서 6.1 아주 근소하게 그래도 성장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죠. 중국은 오히려 3.2에서 4.4로 올라갑니다. 근데 의외죠. 일본도 1.7에서 1.6 근소하게 러시아는 3.4에서 올해 내년에 마이너스 2.3
여기서 가장 크게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데가 미국이에요. G7의 대표적인 국가, 서방 선진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 과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왜 이런 얘기를 IMF에서는 주장을 하는 건지. 제가 기존에 했었던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이머징 국가들이 득세를 할 거다. 여기 중국은 3.2에서 4.4로 들어가죠. 여기는 코로나 봉쇄에서 해제라는 그게 아마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미국은 이렇게 될까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미국 최종 기준금리 수준 전망치 5에서 5.25.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건 5에서 5.25까지 하더라도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장기 패턴으로 상당 기간 아마 오랫동안 유지를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금리 인하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꺾였는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에서 다시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경제가 다시 부상하는 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95%는 아마 저랑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선엽 부장인가? 그분하고 5% 정도 이런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대대로 아마 신흥국하고 중국하고 뭐 이런 데는 망할 거고 그럴 거다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번 보세요. 잘 나가던 미국채의 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 여기서 블랙록도 움직였어요. 블랙록이 표면상에는 미국 기업이지만 여기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익 집단인데 이들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거기에도 사실 가상자산 투자에 묘미가 있고 사실 핵심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뉴스거리가 많이 없어요. 딱 흐름을 볼 수 있는. 근데 그냥 오늘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다시피 뭐 저는 어쨌거나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주장하는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뭐 IMF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 거다라는 사람들이 아마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5%의 경제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 유튜브 대형 경제 채널에 나와서 포럼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만 빼고. 하여튼 뭐 시간이 말을 해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